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좀 알고 계신 업체들 중에서 좀 장점이나 추천할 만한 각각의 특징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아직 노드JS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노드JS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게 현실적으로 쓸만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좀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드.js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호스팅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제 노드.js만 호스팅하는 업체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택을 갖다가 이제 다 지원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노드.js 자체의 이미지를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해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이제 권장드리는 건 이제 원래 오래된 회사가 제일 괜찮거든요. 허로크라고 있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노드.js나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툴들 지원, 안정성, 기타 등등이 제일 이제 지금 좋은 것 같고요. 비용적인 거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노드.js만 전용으로 하는 회사들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허로크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구글이나 이제 다른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노드.js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람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람다는 펑션만이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그릴 때만 호출되기 때문에 좀 더 공용으로 쓰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가격면으로 생각하자면 디지털 오션이라는 클라우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그 회사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1테라입니다. 1테라가 굉장히 적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국내 버추얼 호스팅 업체들이 한 달에 제공하는 게 100기가가 안 됩니다.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3만 원. 그런데 이제 디지털 오션은 5,000원인데 1테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 로드를 좀 올리시면 되는데 노드 설치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3단계 정도면 노드 아무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램프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드는 일반적인 뭐 루터라든지 페도라 서버만 설치가 되면 그럼 설치하는 건 30분이 채 안 걸린다고 제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드만 지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없습니다. 왜?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잠깐 하나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이제 노커 이용해가지고 노드.js 같은 걸 갖다가 돌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빠르고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커에 이제 노드.js 올려가지고 이미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드.js만 돌리는 게 아니고 만약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타 등등을 돌리게 되면 단일 서버에서 돌리기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다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램 언어를 자바스크립트 지금 배우고 있는 진짜 초보자인데요. 예. 요새는 그 한 가지 언어를 배우기보다 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여쭙고 싶은 점은 그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노하우가 있다면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정말 무식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무식을 제가 대중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꺼려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무식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무식하네요. 왜냐? 프로그램 어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쓰는 수법은 뭐냐면 살짝 고개 내밀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짝 고개 내밀기. 뭐냐면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히 옛날 커닝 리치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얇습니다. 이 얇은데 C 언어의 가장 표준 라이브러리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즘 모든 자바스크립트 그냥 보십시오.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이거 다 읽어도 물음표입니다. 이거 다 읽어도 내가 다 읽은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우선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언어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수 어떻게 쓰느냐고 변수 타입 어떻게 되고 물론 이거는 강 타입으로 될 얘기입니다. 그 다음 컨트롤, 제어공이 어떻게 되고 함수 어떻게 쓰느냐고 왜 함수가 중요하냐고 아까 이런 자바스크립트 매듭에서 콜백 함수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거 난감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하면 뭐 콜백 지옥이라고 콜백에 10개 좀 불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는 또 패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패턴을 봐도 모르고요. 그런 패턴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함수까지만 알면 제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짜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1번. 거기서 뭔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금 더 그 부분을 기대합니다. 왜? 나의 장점을 제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 어떤 걸 하느냐 하면 표준 라이브러리 코드를 보십시오.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표준 라이브러리 코드는 그 어느 개발한 사람들이 열과 성과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인 그 작품. 그럼 예를 들어 뭐 들여쓰기부터 비약부터 시작해서 함수 네이밍 컨벤션들, 그 패턴들, 뭐 처리하는 방식들이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 표준 라이브러리를 검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가장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기후부에 쌓이고 늘려고 늘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 언어는 모르더라도 자기 도메인 지식은 비슷할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나요? 도메인 지식은 비슷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은 그쪽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별 격차가 안 벌어집니다. 근데 프로그램 언어 레벨은 10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커버해야 됩니까? 도메인 지식으로 일단 못봐. 그래서 코드를 딱 보면 아 내가 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해서 이디엄, 수거, 그리고 관용 표현들 이런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앵글러 JS 같은 경우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러닝 커브가 가파르기로 아주 악명높고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펜던시 인젝션 같은 이런 고약한 개념들을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보는 척을 못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러가 딱 나왔는데 오! 큰일이네. 그래서 오류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점적 어널라이저 많이 쓰십시오. JS 인프라든지 아니면 요즘 페이스북에서 나온 플로우 같은 거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우선은 문법적이거나 정적인 문제 또는 약타입 언어잖아요. 타입 관련해서 문제 생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드를 짜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노드 쓰는 거 막 껐네. 어쩌? 타입 같은 거 잘못된 거 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바로 크러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이제 어떤 정적인 어널라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기 전까지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5시 9분이네요. 오늘 늦게까지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그 아까 라스베리파이에 노드를 적용한 그 노드가 원래는 그러니까 서버단에서 이제 좀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노드.js를 만약에 라스베리파이에 적용한 예들이 많이 보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안정적인 성능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측면에서 뭐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타입을 만들 때 좀 호스트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나 이런 측면에서 좀 쓸만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보통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로부터 앵글러.js까지 다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러닝 커브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서버단에서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서버단에 있는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비용 대비로 너무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렸는데요. 시간이 이제 좀 제약되어 있는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서버로 올라오는 게 쉬우냐,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내려가는 게 쉬우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이기도 하고 이제 서버 개발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상당수 앱스트레이션 레이어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올라올 때의 문제가 됩니다. 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탱저버라는 엔티티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괴롭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디버깅 같은 거 할 때요. 머릿속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개척기 딱 들고 멀티미터 딱 들고 딱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자, 콘솔 로고를 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상상해봐라. 이러면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 저도 어려움으로 동감합니다. 서버 단에서 이제 커넥터 내려야 되는 문제는 서버 단 개발자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앱적으로 많이 갖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서버 쪽 개발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어떤 이거 몸가 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 어떤 경력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려면 서버 쪽을 꼭 보십시오. 문제가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아까 안정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FA 리눅스 쪽에서 이제 서버에다가 모두 다 JS 올려가지고 지금 웹서버도 지금 잘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아니고 이벤트 드리븐이다 보니까 어차피 CPU 코어가 적지 않습니까? 멀티스레드 기능 제원에 비하면 진짜 완전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더 유리한 게 오히려. 이한 코어 못 쓸 거? 그래. 아닐 코어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아이오가 많을 경우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대신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르다 JS 짜실 때 이벤트 안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뭔가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벤트 드리븐 처리하다가 블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이를 굉장히 짧게 스파성으로 다 끊어가지고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은 또 서버 개발자들이 잘 못해요. 왜? 그건 인베디드 하시는 분 전문 아닙니까? 밀색제 가지고 하는 것도 전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모든 게 다 좋은 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까지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이제 기획을 할 때 첫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단말부터 이제 서버단까지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오픈소스만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든지 좀 여러분들한테 오픈소스만 가지고도 IoT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어떤 타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 기획을 했고, 오늘 또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피드백을 주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또 혹시 만일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열리면 또 그래야 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